안녕하세요 여러분. 절대 동안 절대 매력의 종결자 슈퍼모델 미녀 강사 김경신이 다시 찾아뵙습니다. 어우 되게 가식적이네.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 재수없는 목소리를 다시 들으시게 되셔서 조금 실망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지만 오늘은 제가 이번에 좀 더 제가 즐겁게 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행운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요번에 시험 종목이 8종목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그동안에 제 동영상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꼭 연예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연예인은 이런 기분이었겠구나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나름 너무 많이 지적도 해주셨고 많이 칭찬도 해주셨는데 이번에 동영상도 더욱 즐겁게 그렇게 재밌게 찍는다고 찍었는데도 좀 조르시는 분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번에 더욱 즐겁게 해드릴 수 있도록 제가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8종목 저와 함께 하신다면 제가 굉장히 설명을 좀 많이 하고 말을 좀 빨리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계속 저를 많이 사랑해 주신다면 저와 함께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아셨죠?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종목 맵쌀 스펀지 케이크입니다. 맵쌀 스펀지 케이크. 자, 시험 시간 몇 분인가요? 1시간 50분입니다. 자, 요구사항 읽어봐 드릴게요. 물론 시험장에 가시면 이 요구사항을 감독님께서 차근차근 읽어주십니다. 그러더라도 꼭 한번 여러분들도 보셔야 돼요. 재료별로 진열하시오. 여기 지금 7분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재료 계량은 한 과목, 한 개당 1분입니다. 시험 여기 보시면 재료에 6과목이 있기 때문에 6재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6분입니다. 이게 수정될 것으로 제가 생각됩니다. 분당 하나기 때문에 6분일 겁니다. 6분. 그러므로 작업시간은 몇 분이 될까요? 1시간 44분이 되겠죠? 이 종목은 그다지 그렇게 시험 시간에 빠듯하지 않습니다. 아주 여유있게 하십시오. 여유있게 하셔도 또 유지가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종목은 천천히 하셔도 좋습니다. 자, 공리법으로 제조하시오. 여러분 공리법, 변리법 제가 이론 강의 안 해도 되죠? 자, 버터 스펀지 공리법 아시죠? 좀 참고하시면 더욱 쉬우실 겁니다. 그 다음에 반죽온도 25도 비중을 측정하시오. 그 다음 제시된 팬이 사모팬 21cm죠. 사모팬이면 420g을 몇 개 나오나요? 4개. 자, 2호팬 18cm 지름이죠. 300g을 몇 개 나올까요? 5개. 자, 반죽을 전량 성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죠. 맵쌀가루입니다. 맵쌀가루. 자, 설탕입니다. 계란입니다. 그 다음 바닐라 향. 그 다음 소금. 쏘리. 이건 뭔가요? 베이킹 파우더. 네, 맞습니다. 요 약간 누리끼리한 게 바닐라 향이고요. 요게 하얀 게 베이킹 파우더예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시험 장소에 가셨을 때 감독님께서 자, 다 같이 저울에 0점 맞추시고 바닐라 향 올려보세요. 이렇게 써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이건지 헷갈리시죠?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보면. 그럴 경우에 약간 색깔이 짙은 게 바닐라 향이고요. 하얀 게 베이킹 파우더입니다. 이렇게 해도 헷갈린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 쓰면 되지. 바닐라 향. 여기다 베이킹 파우더. 그럴 정신이 있냐고요? 정신이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시작하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일회용 컵을 많이 갖고 들어오십니다. 사이즈별로. 그거로 떠 가시는 거는 맞습니다. 그거로 계량을 하셔서 시험장에 제시된 종이에 계량하시오라고 감독님이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종이는 이렇게 작지 않습니다. 한 1g에서 2g 정도 시험 장소마다 종이 사이즈가 다른데 그 종이를 올려보고 그 종이 사이즈가 분명히 1g 내지 2g 나감으로 0점 맞추시는데 0점을 맞추시고 그 일회용 컵에 재료를 넉넉하게 떠오신 후에 이렇게 쏟아 부으시고 남은 재료 놓고 쏟아 부으시고 남은 재료 놓고 그때 이게 베이킹 파우더 이게 바닐라 향 그 순간순간 적으시면 됩니다. 남은 재료는 언제 갖다 놓으시냐고 괜히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자, 재료 계량 다 하고 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 7번 계량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감독님과 눈을 마주치시고 그 다음에 재료 계량하고 나머지를 갖다 두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하셔야 계량 시간에
계량했다는 걸 체크 받으십니다.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계란은 요즘은 깨서 계량하지 않습니다. 100% 계란을 개수를 감독님이 정해주세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15개를 정해드렸죠. 대략적으로 감독님께서 계란 개수를 정해주시는 게 거의 100%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깨서 그릇에 담아봤더니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 개 정도 5g, 10g 차이 나는 거는 여러분 그냥 가십시오.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5g, 10g이 뭐 소금이나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재료가 아니라면 이런 액체 재료 괜찮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한 개 이상, 2개 이상 차이가 많거나 적다면 분명히 재료 계량대에 계란이 더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가져다 쓰십시오. 물어보고 안 해도 괜찮아요.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많아야 적어요. 이런 말씀 괜히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맵쌀 가루는 100% 마트용입니다. 좀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100% 맵쌀 가루 마트용인데 굉장히 곱죠, 입자가. 밀가루보다 곱죠. 체에 걸러도 그냥 슉 빠져버려요. 그래서 이 마트용 쌀가루가 100% 시험장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 요즘에 시판되는 박력 쌀가루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20% 정도의 글루텐이 섞인 아주 곱게 갈은 쌀가루인데 이거로 하셔도 집에서 연습하실 때 물론 약간 식감이 드셔보실 때 약간 조금 덜 거친 맛이 있습니다만 이게 좀 더 거칠죠. 그러나 그거로 연습을 하셔도 집에서 연습하실 때는 무방합니다. 얼마든지 그건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준비될까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께서 요걸 반죽하기 전에는 여러분들께서 종이를 언제 까느냐, 원형 틀에 종이를 언제 깔아두느냐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애매한 것을 정해드립니다. 자,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여자 애정녀 김경진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크림법으로 하는 모든 제품은 그걸 깔아놓는 시간도 5분에서 10분 걸려요, 여러분. 크림법으로 하는 제품 시험 종목들 제가 이거 열거 안 해드릴 거예요. 봐서 이따 필 받으면 해드릴 수도 있습니다. 크림법으로 하는 모든 제품은 반죽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반죽을 치면서 중간중간 잘라시면서 반죽을 치십시오. 재단을 하시면서 아니면 반죽을 다 해놓고 재단을 해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그게 빨라요. 아셨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란 거품을 주로 올려서 하는 모든 제품들 뭐 있습니까? 스펀지 종류죠. 버터 스펀지, 복립, 버터 스펀지, 별립, 그 다음에 롤케이크류도 있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맵쌀 스펀지. 이렇게 계란 거품을 올리는 제품들은 반죽을 완성 후 즉시 패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종이를 깔고 말고 하면 거품이 죽을 수 있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종이를 미리 깔아둬야 되겠죠? 이해하셨어요? 애정력, 제 말 들으십시오. 아셨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계란이 깨져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란을 깨는 것부터 1시간 44분 동안 여러분들은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맵쌀 스펀지 케이크. 공리법 중에 어떤 공리법? 더운 공리법. 여러분 찬 공리법, 더운 공리법. 여러분들 필기시험 보실 때 공부 많이 하셨죠? 더운 공리법으로 하겠습니다. 더운 공리법으로 하셔야 설탕도 잘 녹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색깔도 잘 나고 그 다음에 거품도 잘 나고 더불어 올린 거품도 기포가 안정적입니다. 제가 더운 공리법에 대해서는 그만 설명하고 시작합니다. 계란 알끈 풀었습니다. 계란 알끈 풀었고요. 알끈을 풀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 아시죠? 알끈 풀지 않고 설탕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알끈과 설탕이 만나 덩어리지죠? 덩어리가 지죠? 알고 계셨죠? 자, 여기에 알끈 푸른 계란에 설탕과 소금 섞은 걸 섞었습니다. 자, 섞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뭐 하고 있나요? 중탕 그릇 미리 준비하고 있죠? 중탕 그릇에 이 사이즈는 똑같거나 약간 큰 것이 좋습니다. 위에 그릇과 아래 그릇이. 그 다음, 중탕할 물을 너무 한강으로 잡지 마세요. 이게 언제 끓어? 가끔 보면 되게 답답해요. 제가 나가서 봐도 이걸 언제 끓어? 항상 시간 개념이 중요하잖아요. 미리 끓이면서 계란에다 설탕, 소금 섞어서 여기다 안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미리 섞어와도 문제 없죠. 설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다 안치겠습니다. 이런 거 하실 때 여러분
소리가 아름답죠? 자, 이거 하실 때 어머 뜨거운 것 같아, 어머 뜨거운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신대요, 여러분? 네, 행주로 이렇게 잡고 하셔도 되고, 여러분들 혹시 오븐 장갑 가지고 들어가시나요, 시험장에? 웬만하면 다 있어요. 있으나 장갑을 끼고 하셔도 되고, 이렇게 붙잡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란 거품을 제가 약간 줄였습니다. 펄펄 끓였어요. 계란 거품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리칠 필요는 없어요. 왜요? 기계가 하잖아요. 기계가 할 거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이게 녹을 수 있도록 슬슬 섞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처음엔 노르스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약간 맑아지면서 색깔이 변합니다. 몇 도까지 중탕하나요? 시험지 잘 나오는데 43도에서 50도까지 중탕하십니다. 만약에 이 가장자리에 막이 생긴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물 온도가 높은 거예요. 계란이 익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거 잘못하면 계란찜 됩니다. 여러분, 계란찜 만드시면 안 돼요.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이 가장자리가 좀 이상하다, 스물스물하다, 그러면 불을 줄여서, 사실 이렇게 불 위에서 직접 중탕하시는 게 빠르기는 한데 계란찜 만들 확률이 있어. 그럴 경우에는 펄펄 끓는 물을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하시는 것도 안정적이죠. 근데 이 성질급한 제가, 프로인 제가 이렇게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서 제가 직접 이렇게, 절대 여러분 센 불로 하지 마시고 계란찜 만들지 마시고 불을 좀 줄여가시면서 43도를 50도까지를 여러분들께서 만드십니다. 네, 자, 색깔이 변하는 거 보이시죠? 설탕은 녹아 있고 지금 정도에서, 자, 불은 줄인 상태고 제가 온도를 찔러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계 여러분들 필수품인 거 아시죠? 시험장에 가셨을 때 필수라는 거 잊지 마시고 한번 슬쩍 찔러봅니다. 여기서 한번 찔러보셔도 좋아요. 이렇게 땅에 대진 마시고. 예! 나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거의 불을 줄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익고 있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제가 안 속인다니까요. 44.7도. 금방 떨어졌네. 다시 보여드려요. 자, 익고 있지 않아요. 불을 끈 상태에서 하셔야지. 이거 지금 불을 거의 약불이나 끈 상태에서 됐을 때 검사하셔야지. 이거 검사한다고 하루 종일 들고 있으면 바닥에 계란 익어요. 자, 45.9도 금방 뚝 떨어질 건데 됐습니다. 중탕 완료했습니다. 이제 기계에 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죽 들어가 있습니다. 계란이 들어가 있는 상태죠. 설탕, 소금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버티컬 믹서,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면 바로 이 사이즈의 믹서로 여러분들 하십니다. 이 사이즈 믹서, 작동법은 좀 다를 수 있으나 이 사이즈입니다. 기아 3단 넣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아 3단 넣고 스위치 온. 자, 이 상태로 여러분들께서 뽀얗고 하얗게 마요네즈 상태까지 올라올 때까지 계속 치시면 되겠습니다. 완성 후에 보여드릴게요. 시간상으로는 글쎄 중탕 온도가 43도, 50도 사이라면 이 정도면은 뭐 10분 안쪽으로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약 8분에서 10여 분 사이에 기계가 멋있게, 자, 이렇게 뽀얗고 이렇게 아주 멋진 크림을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노란색이 아니고 연한 아이보리색을 보이고 있고, 이 별표를 그렸을 때 라인이 살아있을 정도로 아주 생생한 크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설탕은 녹아있는 상태고 이 크림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계란 거품 상태가. 자, 지금 이거를 섞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루 섞을 때 이 정도 되면 한 번 다 섞겠습니다. 미리 채쳐놨습니다, 여러분. 미리 채쳐놨습니다. 채쳐놓고 아예 틀에 종이 깔아놓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동영상에서 이렇게 그릇을 돌리면서, 자, 왼쪽 손은 내 배꼽 앞쪽으로, 오른손도 내 배꼽 앞쪽으로, 여러분 평영하실 때처럼 제가 항상 이렇게 밀가루를 떠서 흔들며 섞는다, 흔들며 섞는다,
흔들면 섞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섞어줘야 여러분들께서 덩어리가 지지 않게 섞으실 수 있는 거예요. 스펀지 케이크에서 제일 중요한 점, 기계가 거품을 올려주는데 어디서 실패하십니까? 밀가루 섞을 때 실패하시죠. 제가 꼭 이 알뜰 주걱을 쓰는 이유는 특별한 이유 없어요. 깔끔한 척 하려고. 시험장에서 깔끔한 척 하려고. 그런데 실제로 프로들은 이 주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오늘은 뭔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손으로 섞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손으로 섞는 게 현장에서도 그렇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 역시도 손으로 섞어서 반죽을 하는 편이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손으로 섞었을 때 단점은 뭐냐 하면 손 닦을 시간 물론 있어요. 근데 손 닦으러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게 번거롭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고, 또 이렇게, 자, 보여드려요. 이렇게. 자, 보시죠? 손을, 자, 어떻게 합니까? 펼쳐주면서 이 안에서 반죽이 따라 퍼지죠. 자, 퍼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어디를 섞어야 되냐면 가루가 어디 있는지를 보면서 흔들면서 섞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자, 반죽이 따뜻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이거 반죽 온도 몇 도여야 돼요? 반죽 온도 25도? 24도? 플러스 마이너스 1도까지는 여러분들 인정합니다. 자, 이렇게 섞어서. 자, 어때요? 섞었더니 이렇게 굉장히 골고루 잘 섞였죠. 근데 문제는 이 손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닦아줬을 때 좀 짭짤하겠지만 사실은 확실히 안정적으로 섞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반죽을 볼에서 덜어내서 가루를 이 볼에 섞었습니다만, 익숙해지시고 정말 자신이 있으시고 또 프로들은 여기 옮겨 섞지 않죠. 여러분들은 어디서 섞으시는 게 좋아요? 자신 있으시면 볼에서 빼지 마시고 볼에서 직접 섞으세요. 볼에서 직접 섞으십시오. 아셨죠? 그런데 눈으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그릇으로 옮겨서 하셔도 이 종목은 그렇게 시험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므로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손이 좀 더러운가요? 자, 이제 비중을 한번 재보고 반죽 온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 온도. 온도계 준비하시고. 온도 몇 도 나오나 보여드릴게요. 안 보이시죠? 예, 저만 볼게요. 예, 24도 나왔습니다. 꼭 보셔야 되겠어요? 자, 24도에서 25도 나오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는 인정합니다, 여러분. 시험장에서도 4점 만점 받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도 차이는 만점입니다. 꼭 그 온도 아니어도 됩니다. 비중 재겠습니다. 자, 이 비중컵입니다. 이 비중컵은 시험장마다 다르게 생겼죠. 저는 지금 12에서 14g 나가는 비중컵을 사용하고 있는데 시험 장소마다 비중컵은 다릅니다. 비중컵에 따라서 비중컵에 들어가는 물의 양도 다르겠죠. 시험장에서 여러분 비중 적어내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비중을 적어내실 때는 여러분 비중 못 적으신 분도 있고 비중 계산 못 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중 어떻게 구합니까? 물분의 반죽. 자, 그릇을 올려놓고 어떻게 됩니까? 12g 나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0점 잡으시고 여기다 물을 가득 붓죠. 가득 부어봐요. 부었더니 이 그릇에는 지금 물이 얼마큼 들어가냐면요, 74g 정도 나올걸요. 오늘 엄청 친절하죠, 저? 오랜만에 만났잖아요. 이따 기운 빠지면 좀 힘 딸리면 이렇게 말 못할 수도 있네. 자, 가득 채워진 74g입니다, 여러분. 74g을 자, 떠와서 버렸습니다. 이 반죽에 물을 이제 담았던 이 반죽 똑같은 그릇 다시 0점이 맞춰진 상태고 여기에 반죽을 담아서 비중을 잽니다. 자, 떠서 이렇게 담으시죠. 비중 재는 걸 제가 많이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74g에 비중이 0.5가 나오려면 반죽물이 얼마 나와야 돼요? 반. 37 내지 36. 그죠? 나오면 되죠? 네. 조금 더 담아볼게요. 이게 조금 담고 덜 담고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니까 여러분들께서 저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여러분. 36g 나왔죠. 비중 얼마 나왔을 것 같아요?
37이면 정확하게 0.5죠. 이 반죽의 비중은 0.45에서 0.55 사이가 완벽한 비중입니다. 0.45보다는 0.50이 더 모양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기공이 0.45가 좀 더 많기 때문에 모양이 좀 울퉁불퉁할 수가 있고 0.45에 가까울수록 모양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자, 비중도 맞았고 온도도 맞았고 여러분들 지금 거의 과정 점수 만점 받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중 재는 걸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좀 이제 잊어버리지 마세요. 0점 잡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패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호틀 제가 4개 준비했습니다. 4개 준비했는데 제가 패닝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리면 되죠? 자,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패닝 하실 때는 제 성격상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저 이런 거 떠서 이렇게 패닝하지 않고요. 이거 들으실 수 있으면 이거처럼 하고 붓는 게 시간 절약도 굉장히 좋아. 그런데 제가 좀 이렇게 깔끔한 척 하느라고 지난번에는 뭐 이렇게 떠서 아예 2개 다 보여드릴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떠서 옆에 싹 이렇게 깔끔하게 긁어서 질질질질 흘리지 말라고 제가 하셨죠? 했죠? 미안해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붓습니까? 소심하게 밑에서 붓지 말고 위에서 떨어뜨려야 좋습니다. 자, 이렇게 얼마 하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이런 420g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그냥 무작정 달았는데, 자, 이 무게를 420g 들어 다는 방법 어떻게 합니까? 올려놓고 0점 잡고, 그렇죠? 0점 잡고 420g이죠. 이렇게 붓고 부어보겠습니다. 반죽이 굉장히 약간 떡진, 약간 찰진 느낌이 들죠? 이게 지금 쌀가루의 특징입니다. 거의 넉넉하게 한 그릇을 부어주니까 434g. 자, 이런 식으로 저울 놓고 맞추시면 충분합니다. 됐죠? 여러분들하고 저울을 같이 보려니까 자, 420g. 자, 이 정도가 420g이구나. 그럼 뭐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0.50 비중 딱 맞으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비중이 무거우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양이 덜 나오죠. 0.6, 0.7 이렇게 나왔다. 개수가 420g 4개가 안 나옵니다. 그럼 0.3, 0.4에 가까울수록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반죽이 남죠. 반죽이 남아도 안 되고 반죽이 모자라도 안 됩니다. 남아봐야 그저 한 3, 40g, 50g 정도 남아야 정확한 비중을 만드신 거예요. 자, 이렇게 부으시고 뭐 이걸 또 붓습니까? 이건 제 스타일 보여드려요. 힘 좋지 않습니까? 그냥 붓습니다. 이렇게 그릇 설거지하는 것도 어려워. 그렇죠? 자, 4개 패닝하고 올게요. 네, 420g씩 정확하게 4개로 성형을 패닝을 했습니다. 이 반죽은 조금 이렇게 썰어주셔야 표면이 예뻐요. 공리법이니까 기포가 이렇게 올라오지 않더라도 만약 기포가 좀 올라온 게 있으면 이렇게 한번 탕 쳐서 들어가시면 되는 거 아시죠? 공리법에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개 오븐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븐에 넣기 전에 오븐 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180, 150에 세팅되어 있습니다. 약간 불이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예, 문을 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닫으면 바로 올라갈 겁니다. 아랫불이 약간 높다는 거 신경 쓰시나요? 문 닫으면 바로 맞춰질 겁니다. 자, 이 쌀가루가 들어간 맵쌀 스펀지 케이크는 쌀가루로 인해서 색깔이 잘 안 들어요. 30분에서 40분 정도 황금갈색으로 굽도록 하겠습니다. 오븐에 넣으실 때는 간격을 벌려서 열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보셨죠? 자, 굽겠습니다. 이따 뵐게요. 네, 지금 시간이 약 40분 정도 흘렀습니다. 제가 30분 정도 지났을 때 살짝 문을 열어보고 좀 안쪽과 바깥쪽에 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자리를 바꿔놨습니다. 꼭 그렇게 자리 변동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끔 보면 막 색깔도 안 들었는데 출렁거리는 걸 막 옮기시느라고 밑에 막 꺼뜨리고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더군다나 익지도 않은 걸 막 꼬지로 찔러보셔가지고 움푹 패이게 만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꼭 자리를 바꾸셔야 된다면 뭐 어느 정도 색깔이 들어서 안정적일 때 바꾸시고 꼬지를 찔러 보실 때도 반드시 어느 정도 익었다, 거의 90% 정도, 95% 익었다 싶을 때 찍어 보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이렇게 빼겠습니다. 와, 색깔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황금갈색이라는 거예요. 자, 빼겠습니다. 살짝 한번 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작업대에서 뺐는데 이거 요란스럽게 빼시면 감독님이 오십니다.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바닥에서 한번 톡 쳐갖고 올라오면 됩니다. 너무 요란스럽게 하시면 감독님이 오십니다. 무슨 일 있나 해서. 자, 보십시오. 제가 좋아하는 색깔입니다. 제가 좀 오래 하다 보니까 흐리멍텅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아주 예쁜 황금갈색. 너무너무 멋집니다. 자, 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비중이 가벼운 제품은 여러분 이게 뭐 사무줄을 얹어서 빼고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애매한 걸 정해드린다고 또 말씀드렸죠. 애정력 0.5 안짝으로 나오는 제품들은 이렇게 반짝 들려요. 반짝 들리는 대로 그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 빼는 것도 너무너무 제가 이쁘지 않습니까? 제 새끼들이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너무 애들이 수고했어요. 커주느라고. 고맙다고 한번 쓰다듬어 주시고. 애썼습니다. 저를 위해서 아주 잘 커줬죠. 자, 여러분, 맵쌀 스펀지 케이크 완성되었습니다. 점수로 따지자면 요거는 분명히 85점짜리 이상이고요. 너무너무 판타스틱 예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